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여러분의 인생 건강 길잡이 인생 100세 건강 지도의 의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른한 살해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 먹고 있습니다. 곱창도, 달걀도, 견과류도, 우유도요. 다들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3달째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수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370, 콜레스테롤 210, 혈관 사진엔 하얗게 굳은 지방띠가 선명했죠. 저는 그분의 식단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엔 달걀 2개, 점심엔 곱창볶음, 간식으로 견과류 한 봉지, 밤엔 우유 한 잔. 그분은 정말로 건강식을 먹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그분의 혈관을 천천히 막고 있었습니다. 곱창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곱창은 철분이 많고 기운이 나잖아요. 내 나이에 고기라도 먹어야 버티죠. 그 말엔 평생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곱창은 고단백보다 포화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그 지방은 체온에서 녹지 않습니다. 젊을 땐 간이 이 기름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지만 노년에 간은 그 힘을 잃습니다. 결국 그 기름은 혈관 속에 남아 굳어버립니다. 하루 한 접시의 곱창이 피 속에서 며칠씩 돌며 끈적한 막을 남기죠. 그게 쌓이면 혈관은 좁아지고 심장은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뜁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이 조용히 타고 있는 겁니다. 달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많으니까 좋다잖아요. 맞습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입니다. 문제는 그 완전함을 노년의 몸이 완전히 분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그 한계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젊을 땐 간이 이걸 정리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간의 효소가 줄어듭니다. 결국 피 속에 기름처럼 떠다니며 혈관 벽에 붙습니다. 하루 1개까지는 괜찮지만 2개 이상은 혈관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견과류 건강식.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심장에 좋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간의 지방 분해 능력이 줄어듭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좋은 지방이라 해도 결국 지방입니다. 그분은 하루 한 봉지를 꾸준히 드셨죠. 그 한 봉지엔 400칼로리, 삼겹살 한 점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에 볶고 소금으로 간한 견과류는 혈관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듭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피로하게 하는 간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년의 몸에 필요한 건 지방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물, 열량이 아니라 흐름이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던 습관, 잠들기 전 우유 한 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유는 뼈에 좋잖아요. 나이 들면 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유 속 지방은 포화지방,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락타아제라는 유당분해 효소가 줄어듭니다. 결국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에 가스가 차며 간이 더 지치게 됩니다. 칼슘이 필요하다면 우유보다 미역, 멸치,
시금치가 났습니다. 그건 혈관을 막지 않으니까요. 마이너스. 진료를 마치며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이 편안해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분은 며칠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기하네요. 곱창을 끊었더니 속이 편하고 아침에 덜 피곤해요. 그 목소리는 밝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음식이 바뀌면 삶의 리듬도 바뀐다는 것. 혈관이 달라지면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것. 노년의 식탁은 이제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비워내는 식사여야 합니다. 젊을 때의 음식이 지금도 나에게 맞는다고 믿지 마세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혈관의 나이에 맞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곱창, 달걀, 견과류, 한때는 몸을 살렸지만 지금은 혈관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피는 맑아지고 얼굴에는 온기가 돌아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음식이 내 혈관이 좋아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100세까지 이끌 것입니다. 곱창, 달걀, 견과류를 끊고 돌아간 그분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매일 작은 메모를 하셨습니다. 식탁 옆 벽에 작은 달력 하나를 붙여놓고 먹은 음식과 몸의 변화를 적으셨죠. 첫 주엔 입이 심심하다. 곱창 냄새가 나면 미칠 것 같다. 둘째 주엔 두부랑 고등어 먹으니 밋밋하지만 속이 편하다. 셋째 주엔 아침에 부은 얼굴이 덜하다. 넷째 주엔 이상하게 머리가 맑고 발이 따뜻하다. 그분은 그 메모를 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몸이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요. 전에는 피가 무겁게 도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가볍게 흐르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370에서 180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210에서 135로 수치가 아니라 몸의 언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엔 곱창을 못 먹는 게 슬펐어요. 근데 이제는 몸이 곱창 냄새를 싫어해요. 몸이 변화한다는 건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호가 바뀌는 일입니다. 처음엔 의지로 시작했지만 한 달 뒤에는 몸이 스스로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9의 여성분이었어요. 늘 미소가 밝았지만 검사만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간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입이 심심해서요. 견과류랑 말린 과일 조금 먹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 문제였습니다. 아몬드 한 줌, 호두 2알 말린 망고 반 봉지. 그게 하루에 600칼로리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간식이 아니라 식사 한 끼였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간식을 끊는 게 아니라 간식을 바꾸셔야 해요. 입의 즐거움보다 혈관의 평화를 선택해 보세요. 그날부터 그분은 견과류를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바꾸셨습니다. 말린 과일 대신 방울토마토 3알 그리고 오후마다 10분 산책을 하셨죠. 한 달 뒤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는 기적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280-160, HDL 콜레스테롤 좋은 지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죠. 보리차가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이젠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면 가슴이 편안해요. 그분의 얼굴엔 혈관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맑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바꾸는 것이다. 혈관은 단 하루 만에 막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 천천히 굳히는 거죠. 그렇다면 회복도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며칠 전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손에 작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열어보니 손수 만든 두부 샐러드였습니다. 방울토마토, 양파채, 삶은 두부,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예전엔 기름 냄새가 좋아서 곱창을 구웠는데 이젠 들기름 향이 고소해서 행복해요. 그 웃음을 보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진 얼굴이었거든요.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수치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입니다. 피가 맑아질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열릴수록 말투가 차분해집니다. 그건 눈으로도 보입니다. 건강이란 건 결국 내면의 평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계신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고치려 하지 말고 습관을 달래세요. 음식을 바꾸기보다 마음의 리듬을 천천히 바꾸세요. 당신의 혈관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새 피를 흐르게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의 식탁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엔 정말 진심으로 건강하게 먹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식만 먹어요. 그분들의 식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엔 와인 한 잔, 아침엔 견과류 한 줌, 점심 후엔 블랙커피 한 잔, 밤엔 사과 하나. 그 말 속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바로 혈관을 천천히 늙게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와인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잔의 와인은 심장에 좋다.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믿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효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땐 금세 분해되던 술이 이제는 이틀, 사흘이나 남습니다. 와인에 든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보다 알코올이 간에 남겨놓는 피로가 훨씬 큽니다. 결국 간이 지치면 혈액은 탁해지고 그 탁한 피를 밀어내느라 혈관은 점점 더 긴장합니다. 와인은 낭만일 수 있지만 노년의 혈관에겐 부담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음식이니까 괜찮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자연의 당분 역시 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빨리 간으로 흡수되어 지방으로 바뀝니다. 감, 바나나, 포도, 사과처럼 달콤한 과일은 혈관 속 지방의 씨앗이 됩니다. 사과 한 개의 당분은 18지, 포도 한 송이는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과일은 비타민보다 당이 더 많습니다. 하루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자연의 당이 아니라 혈관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좋은 지방이라 몸에 좋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좋은 지방도 결국 지방입니다. 간이 분해하지 못하면 혈관에 쌓입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견과류는 기름에 볶고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이면 400칼로리, 삼겹살 한 점과 맞먹습니다. 젊은 간은 그걸 태워버리지만 노년의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을 위한 간식이 결국 혈관을 막는 기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 없이는 하루가 안 돼요. 아침에 한 잔 마셔야 머리가 맑아져요. 하지만 그건 진짜 맑음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착각입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이미 카페인에 적응돼 있습니다. 그러다 커피를 안 마시면 뇌혈관이 살짝 확장돼 두통이 생기고 피곤하고 멍해집니다. 그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며 그 증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커피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졌다. 하지만 사실은 카페인 금단 증상이 일시적으로 진정된 것입니다. 그건 깨어난 게 아니라 의존의 회복일 뿐입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뇌를 깨우는 듯하지만 결국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곧 반작용으로 확장시키면서 두통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원인을 모르는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절반이 하루 커피 3잔 이상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커피를 끊고 일주일이 지나면 두통이 사라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아침이 맑아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하셨죠. 선생님, 커피를 끊으니까 정말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은 커피가 머리를 깨운다고 믿지만 진짜 맑음은 커피를 끊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분 손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물처럼 마십니다. 커피도 물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는 이뇨제입니다. 몸의 수분을 빼앗아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독성으로 인식하고 물을 끌어모아 배출하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액은 더 진해지고 혈관은 더 좁아집니다. 커피를 마시고 소변이 잘 나온다며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그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물을 버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피는 탁해지고 혈관은 말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의 믹스커피는 혈관에게 가장 잔인한 위로입니다. 한 봉지 안에 설탕 12지, 포화지방 4지. 그 한 잔이 밤새 혈당을 올리고 심장을 쉴 틈 없이 만듭니다. 커피는 정신을 깨우지만 몸의 피로 신호를 지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그건 뇌가 몸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끊으니 하루가 느려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커피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카페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몸이 조용해지고 심장이 고요해지고 피가 맑아지면 그제야 진짜 정신이 맑아집니다. 커피는 우리 시대의 상징 같은 음료지만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는가 아니면 커피가 나를 마시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느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병원에서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다 보면 피보다 먼저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혈관입니다. 수치로는 멀쩡한데 늘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검사에 이상은 없지만 피로와 무기력에 잠식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오래 아파 있었다는 것. 며칠 전 한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68세 남성,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가슴이 자주 뛰고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이 가슴이 자꾸 답답해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화나는 일 있으셨나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요? 화만 나죠. 아들 녀석이 사업한다고 대출을 받아서 집 담보를 걸었어요.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분은 분노를 말하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아니라
체념의 긴장이 몸에 남아 있었죠. 분노는 폭발보다 더 무서운 형태로 몸에 남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분노는 혈관 속에서 서서히 굳습니다.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피는 점점 뜨거워지고 혈관은 스스로를 조입니다. 그건 마치 끓는 물 속의 유리잔이 서서히 금 가듯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72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혹시 사고 난 건 아닌가, 손주가 기침하면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분의 손등엔 붉은 실핏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엔 가벼운 부정맥이 잡혔습니다. 걱정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혈관을 긴장시키는 감정의 습관입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몸은 늘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은 쉴 틈을 잃습니다. 몸은 단 한순간도 이완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1년, 5년, 10년 쌓이면 혈관은 돌처럼 굳어갑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걱정은 사건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를 막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쳤어요. 걱정은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네요. 그날 이후 그분은 밤마다 호흡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덜 걱정해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혈관이 회복될 때의 징표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고지혈증으로 몇 년째 약을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죠?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분의 문제는 불안이었습니다. 늘 긴장하고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며 혹시 이게 큰 병의 신호 아닐까?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불안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늘 긴장이 이어집니다. 불안할 때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 혈관을 조입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피를 밀어내죠. 그게 반복되면 혈관의 내벽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위에 지방이 달라붙고 고지혈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분에게는 약보다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몸을 믿고 시간의 힘을 믿는 것. 그걸 배우자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의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며 생긴 변화였습니다. 마이너스. 우리는 흔히 혈관을 막는 건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가장 먼저 막는 건 감정입니다. 억눌린 분노, 끝없는 걱정,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불안. 그것들이 차례로 혈관의 문을 닫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리는 순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고 손끝에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감정이 녹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화를 내지 않아야 혈관이 열리고 걱정을 줄여야 피가 흐르며 불안을 내려놓을 때 심장이 쉰다. 감정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혈관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생명은 다시 맑게 흐를 것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의 피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단어는 속도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음식도 말도 마음도 빠르다는 겁니다. 반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느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느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6세의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일부러 느리게 걸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빨리 걸으면 숨이 차고 천천히 걸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숨을 고르다 보면 그냥 제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은 6개월 전만 해도 혈압이 높고 피가 끈적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며 매일 30분 느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혈압은 안정되고 혈관 내벽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얼굴빛이었습니다. 붓던 얼굴이 맑아지고 눈동자엔 고요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뀐 얼굴이었습니다. 느림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먹을 때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조이고 피를 탁하게 만들죠. 하지만 천천히 씹고 음식의 향과 온도를 느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스스로 열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피도 고요해집니다. 그건 걷기에서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몸의 논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힘든 운동보다 중요한 건 고요한 걷기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만큼 말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속도. 그게 혈관을 살리는 가장 좋은 리듬입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천천히 열리고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건 가장 오래된 약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짧은 명상보다 조용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 피를 가장 맑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바람이 가슴을 스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그분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호흡이 이어진다는 뜻이고 호흡이 이어진다는 건 피가 고요히 흐른다는 뜻이니까요. 고요함은 약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산책 중에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입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건 약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이 몸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빨리 낫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천천히 회복하는 걸 즐기세요. 느림은 낭비가 아니라 치유의 속도입니다. 혈관은 빠른 자극보다 느린 온기를 기억합니다. 몸은 서두르지 않는 리듬에서 가장 깊은 회복을 얻습니다. 오늘도 저는 진료실 창가에 앉아 밖을 걷는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은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삶이 얼마나 고요히 피어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도
이제 조금 천천히 흐르길 바랍니다. 빠른 치료보다 느린 회복이 오래갑니다. 빠른 변화보다 고요한 하루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피를 젊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73세 남성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었죠. 그런데도 수치는 늘 높았습니다. 식단은 깔끔했고 운동도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힘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늘 급합니다. 뭘 해도 마음이 쫓기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이는 정신적 긴장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음악도 없이 그냥 발소리와 숨소리만 들으며. 그분은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걸으려면 뭔가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2주쯤 지나자 그분의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걸을 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냥 걷는데도 몸이 가벼워요. 한 달 뒤 검사 결과 혈압은 10 낮아졌고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걸음이 저를 고쳤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걷기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가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분이었지만 내면에는 깊은 긴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누워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이분은 잠이 아니라 생각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걱정과 후회, 그리고 내일의 불안이 밤마다 머릿속을 달리던 분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몸이 자려면 마음이 먼저 잠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저녁 집안 불을 끄고 촛불 하나를 켜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죠. 처음엔 지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그분의 혈압이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불면이 아니라 깊은 잠이 두려울 만큼 편해요. 그분은 이제 약이 아니라 호흡으로 자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64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고지혈증, 불면, 우울감까지 겹쳐있던 분이었죠.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어요. 멈추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번 한 달은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멈춰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3주째 되는 날 그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멈춰 있으니 마음이 울컥하네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몰아붙였는지 알겠어요. 그날 그분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혈색이 돌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건 피가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속도가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뒤 혈액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은 160에서 130으로 중성지방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몸이 편해졌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사실은 가장 깊은 치유였으니까요. 저는 의사로서 늘 수치를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혈관이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음식보다 운동보다 삶의 리듬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 느림을 배우고 고요함을 연습하며 자신의 몸을 기다린 사람들. 그들의 혈관은 놀라울 만큼 빨리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빨리 고치려 하면 더 막힙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용해지면 혈관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피는 스스로 길을 냅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건 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몸보다 더 강하게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 사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건강도 병도 대부분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식탁에서 그리고 대화 속에서 함께 자랍니다. 몇 해 전 한 부부가 나란히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고지혈증, 아내는 고혈압. 두 분 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쭸더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해주는 대로 먹습니다. 아내분은 바로 대답하셨죠. 저는 남편 입맛에 맞춰요. 싱겁게 하면 밍밍하다고 해서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절대 혼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식탁에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기름만 쓰기. 둘째, 식탁 위에서 불평하지 않기. 셋째, 식사 중엔 텔레비전을 끄기. 처음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싱겁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내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도 함께 바꾸자고 했어요. 혼자 바꾸면 외롭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저녁 산책할게. 그날부터 두 분의 생활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3달이 지나 두 분이 함께 다시 오셨습니다. 남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30에서 170으로 아내의 혈압은 150에서 125로 검사표보다 더 놀라웠던 건 두 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저녁엔 고기보다 된장찌개가 좋아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편합니다. 아내는 웃으며 덧붙이셨죠. 예전엔 밥상이 의무였는데 이젠 둘이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건강은 혼자 회복되지 않는다. 또 한 부부는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려는데 아내가 자꾸 조금만 먹어봐요 하며 음식을 권한다고 했죠.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걸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저는 두 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서로의 몸을 지켜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말에 두 분은 잠시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나, 음식을 권하지 않기. 둘, 먹는 양보다 대화를 늘리기. 셋, 식탁 앞에서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말하기. 그 3가지 약속만으로 두 분의 얼굴이 놀랍게 밝아졌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만 흐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의 온기가 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혼자 먹는 식탁은 차갑고 함께 웃는 식탁은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는 밥상에서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고 차가운 밥상에서는 그 에너지가 독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밥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함께 바꾸면 쉽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식탁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한 사람의 결심보다 두 사람의 리듬이 더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의 습관을 닮아갑니다. 한 사람이 고요하면 다른 한 사람의 심장도 조용해집니다. 그게 바로 공명의 치유입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의 몸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상태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혹시 혼자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 걷는 걸음보다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길이 혈관에는 더 따뜻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쉬는 것. 그게 노년의 가장 큰 약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게으름의 고백이 아니라 습관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의 한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한다는 걸, 걱정을 덜 해야 한다는 걸, 늦은 밤에 커피가 몸을 망친다는 걸.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보다 먼저 굳어버린 게 바로 마음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7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지 5년째였죠. 매번 검사 때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했지만 그의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냥 먹는 게 습관이에요. 기름진 걸 보면 모르게 손이 가요.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패턴입니다. 음식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감정의 허기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의 배보다 마음의 배가 먼저 차야 합니다. 또 한 여성 환자분은 늘 같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요. 그분은 늘 내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실행의 리듬이에요. 그분은 한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흘려보냈네요. 그날부터 그분은 단 5분이라도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일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이 달라졌으니까요. 습관의 관성은 몸의 게으름이 아니라 익숙함의 중독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두려움보다 사랑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해도 익숙함이라는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까지나 그 익숙함을 버텨주지 않습니다. 혈관은 언젠가 신호를 보냅니다. 두근거림, 피로, 답답함,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통증으로. 그건 몸이 내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멈출 때야. 습관은 마음의 길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온 길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새 길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몸은 살아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이 그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길이 더 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습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길들일 수 있는 친구입니다. 몸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익숙함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느리게 먹는 것, 조용히 걷는 것, 하루에 한 번 고마운 일을 떠올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되는 순간 몸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건 인생의 리듬을 새로 쓰는 일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면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몸은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지만 습관은 단 하루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단 한 걸음, 그게 평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은 기억한다. 말로는 잊어도 몸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매일 먹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건 단 하루의 식사가 아니라 10년, 20년의 습관이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기분이 되고 다음 달의 혈관이 되며 10년 뒤의 인생이 됩니다. 하루 3번 우리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혈관은 조용히 기록을 남깁니다. 짠 국물은 벽을 두껍게 만들고 달콤한 음료는 피를 끈적하게 하며 기름진 음식은 기를 좁힙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혈관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선택을 기억해왔습니다. 검사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를.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몸이 좋아할 음식을 드셨나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지 식단의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하셨죠. 저는 맛있게 먹여야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하고 부종이 심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죠. 그분은 어느 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은 맛보다 마음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분의 식탁엔 변화를 주었습니다. 소금 대신 미소 된장을, 설탕 대신 과일즙을, 기름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을. 3달 뒤 그분의 혈압이 내려가고 피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건 단지 음식을 바꾼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을 치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혈관은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돌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몸은 늘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밤늦은 피로, 스트레스, 분노, 잘못된 음식 속에서도 묵묵히 피를 돌려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나를 돌봐달라. 그 신호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혈관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짠맛을 줄이면 피가 맑아지고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면 혈관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회복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는 비싼 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식탁 위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씹는 시간, 감사하며 먹는 자세, 그 순간에 몸은 스스로 젊어집니다. 하루 3번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내 혈관에 말을 거는 일입니다. 오늘은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어. 오늘은 고맙다고 말할게. 그렇게 매일 말을 건넬 때 혈관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혈관은 우리가 먹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그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건 그 음식을 먹을 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걱정하며 먹은 밥은 독이 되고 감사하며 먹은 밥은 약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앞에 앉을 때 이 한 문장만 떠올리세요. 이 음식이 내 혈관을 편안하게 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10년 뒤의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몸보다 먼저 지치는 것은 마음입니다. 고지혈증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 시작점에는 늘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의 리듬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에 쫓깁니다. 식사 시간에도 잠드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속의 피로를, 그 긴장의 무게를. 혈관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두통이 찾아올 때 그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제 멈춰달라는 몸의 요청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약도 중요하지만 하루 10분의 고요가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말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심박이 고르게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순간은 고요할 때입니다. 몸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 회복합니다. 70대 초반에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을 돌본 적이 한 번도 없던 분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세요. 딱 10분만요. 그분은 처음엔 지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그 10분이 제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그 10분의 고요가 그분의 혈관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몸은 쉴 수 없습니다. 진짜 휴식은 잠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춤 속에서 혈류는 안정되고 세포는 회복되며 심장은 고요한 박동을 되찾습니다. 그게 젊은 혈관의 리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 불을 켜기 전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천천히 고요하게.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의식이죠. 몸은 속도에 반응하고 마음은 리듬에 반응합니다. 둘이 맞춰질 때 비로소 건강이 완성됩니다. 혈관이 젊어진다는 건 피가 빠르게 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요히 그러나 막힘없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도 흐름을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피도 마음도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삶의 굴곡이 있더라도 감정의 돌이 있더라도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 흘러가는 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건강의 마지막 단계는 휴식입니다. 모든 약과 치료, 식습관의 변화가 결국 향하는 곳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조용한 마음 속에서 몸은 다시 제 리듬을 찾고 그 리듬 속에서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해보세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뉴스 대신 새소리, 잡생각 대신 깊은 호흡. 그 10분의 고요가 당신의 피를 맑게 하고 당신의 얼굴을 밝히며
당신의 인생을 고요히 되살릴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오늘 당신의 하루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천천히, 조금 따뜻하게, 조금 더 고요하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인생 100세 건강 지도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삶처럼 아름답게 흐르길 바랍니다.